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성시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혁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안성시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 예고 기간은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성시 공모사업 종합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 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공모 신청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회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8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서 올해 1월부터 그 기획팀, 저희 전략기획 담당관의 기획팀하고 예산팀에 공모사업을 응모할 경우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서 저희도 관리를 잘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공모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한계 국무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저희가 기존에 공모사업 할 때 제5조의 5조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를 그동안은 전혀 안 했던 건가요?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하시죠. 예, 예산팀장 정다입니다.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그리고 보고도 이제 의회 보고도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올해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제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반드시 이제 저희 부서 협의를 거치고 하게끔 그렇게 더 제도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거나 이런 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서별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저희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 몇 건이나 된 건가요, 혹시? 예산팀장 정다입니다. 24년도에 한 3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0건 정도. 30건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집행부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모 사업을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에 대해서 선정 공고가 나갈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한 언제쯤 이게 될 거다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안내 사항이 아니면 공지 사항이 오나요? 예, 예산팀장 정다입니다. 보통 공모 사업은 특별하게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주요한 공모 사업들은 공모 전에도 미리 이렇게 전원이나 저희가 이제 동향을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공모 사업이 항상 그때그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례를 살펴보다가 제 4조에 보시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항목에서 보시면 안성시장은 공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안성시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5년마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년 안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그럴 텐데 이게 종합계획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조문을 살펴봤을 때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마침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산발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공모 사업의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5년마다 종합 계획보다는 뭐 1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합리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기도 공모사업관리조례에 보면 이게 24년 5월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고 타 지자체들이 만든 조례도 살펴보니까 매년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저희는 특별히 5년이라고 돼 있어서 5년을 특별하게 이유를 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요 이제 발의가 의원님들이 해주셨기 네네. 때문에 그 네. 5년이라고 한 거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특별히 의견을 달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라는 의견입니다. 네. 혹시 대표 발의하신 최승혁 의원께서도 혹시 이 5년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작성하신 게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을 주셔서 말씀드리는데 수정 제한을 조금 하려고 했어요. 이게 근데 5년이라고 했던 이유는 매년은 사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5년 정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좀 추가하는 방향이 어떨까 해서 5년을 잡았던 건데 저도 좀 고민을 해보니까 매년 일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수정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담당관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을 이제 공무원이 이제 발의를 해갖고 되는 경우는 사업이 네. 선정되는 경우에 특별한 어떤 포상이 있습니까? 그 저희가 성과시상금을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모 사업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거나 이제 그 의미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끌어왔을 때는 성과시상금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가 포상 규정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포상 규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공모 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 조례한 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혹시 민간위탁처럼 공모 사업도 성과 평가를 합니까? 네. 예, 예산팀장 정다입니다.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공모 사업을 성과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간도 공모 사업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 긴 게 있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 기간을 정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그 시점에 어떤 공모가 나와서 하게 되고 그럼 그로부터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정해진 않았지만 보통의 공모 사업들은
그 1년보다는 2년, 3년 이렇게 장기 계획인 경우가 또 많습니다. 1년도 있죠. 1년 사업도 있기는 있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 1회 보고라는 게 맞지 않겠네요. 보고 시기를 정하는 것은 조례에 끝나고서 따라서 이제 결과 하면 보고하게 되는데 되겠네요. 그 그렇습니다. 점이 좀 연 1회 보고를 하시는 거 봤을 때 공모사업이라는 게 기간이 좀 차별이 있는데 근데 1년짜리는 좀 어렵지 않나, 좀 촉박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예, 최호섭 위원입니다. 뭐 5년 주기로 말씀하신 것 중에 종합계획 수립 이 부분은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견실 의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이게 이제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뭐 이런 의견 공청회 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는 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대표 발의를 했으니까 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주민 설명회 정도는 넣어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어쨌든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 안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성 저희의 현실에 맞는 거와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우리 재정이나 현실 상황 이런 것도 다 맞는 거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 정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그럼 수정해서 집어넣는 걸로 어떠신지. 예, 집행부는 네, 그 공모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모든 공모사업에 그게 다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게 이제 우리 성과 평가 공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공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조례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해서. 예, 아니 저기 우리 집행부. 이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의미나 그래요?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보면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게 마치 이게 이런 얘기까지 좀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시장님이 하여튼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공모사업 절차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이게 이제 심의회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이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 자체에 대한 심의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을까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심의까지 하는 사례는 잘 보지 못했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심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심의도 좋고 그러면 이제 성과 평가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성과 평가를 진행하면서 혹시 실패한 공모 사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조례에 지금 그것까지 담는 거는 좀 오히려 그 공모 사업에 시도하는 거를 너무 위축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공모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공모 사업을 우리 이제 기준을 좀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은 하고 12부담 1억 원 이상일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뭐 이 금액은 혹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일단 1억 원 미만으로 다 할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네. 저희가 최소한으로 1억을 잡은 거고 이 정도는 저희가 조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서 제가 최소한으로 좀 낮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예,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님께서는 수정안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기획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시의 미래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중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안성시 인구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정책 사업, 인구정책 실무 추진단, 인구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외에 비용 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쪽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을, 제2조에서는 사용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다른 조례를 재개정할 때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 내용 및 범위, 그리고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 제7조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8조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제9조는 각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추진, 제10조와 제11조는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2페이지고요. 정의를 보시면 2조 정의의 2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요. 특별하게 여기에 정의를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다자녀 가정에 지금 지원책에서 이렇게 통일을
시 자체에서 다자녀 지원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18세 막내가 18세 이하로다가 하는 걸로 통일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는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들어있지는 않지만 네. 이 기본 조례에 따라서 다른 그 조례안들이 또 제정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기본 계획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책들이 조례 제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네.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는 똑같이 이제 정의가 인구정책이랑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고 또 거기에 20조의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해서 한 줄 정도 조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네. 도지사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책무 규정처럼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게 이제 경기도 인구 정책 기본 조례하고 비교하면서 보실 때 그런 부분이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제 8조입니다. 인구 정책 실무 추진단인데요. 네. 이 실무 추진단은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이 한 명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 팀장이나 팀원들이 전부 다 그럼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사망에서 저희가 네. 그 인구 정책 관련하는 팀장 또는 팀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망에 보시면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인구정책 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추진 반원은 인구정책 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 그런데 추진 반원이 맞습니까? 네. 추진 단원이 아니고요. 그거는 추진단이기 때문에 추진 단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9조의 인구 교육인데요. 인구 교육과 인구 정책 교육이 좀 다른가요? 지금 6조 1항 1호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6조이랑 그러니까 인구 정책에 대한 거는 이제 이 행정 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이 인구 교육은 대상을 이제 그 정책을 추진하는 저희가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인구 교육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그 정책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인구 정책 사업 중에 하나로 이 인구 정책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는 이 인구 정책 사업이 맞고요. 지금 이 인구 교육 자체는 대상이 네. 일반인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청소년이나 청년, 중장년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인구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구 정책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구조를 보다 보니까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7조의 2에 인구 교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을 따오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 조례다 보니까 여기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내용도 그 차이점을 말씀도 제가 정확하게를 모르겠어서 사실은 아. 여쭤본 건데 뭐 대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호섭 의원입니다. 우리 다자녀 아까 그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 2명 있으면 18세 이하가 막내가 18세 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막내가 18세이고 네, 그 위에 있어야 되나? 위에 누군가 있으면 그렇죠. 막내니까요.
막내니까. 네. 아우, 나 이거 위에 헷갈려. 없으면 막내가 아니고 그냥 외동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른 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5조 1항에 우리 그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또 5년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구 문제는 좀 빠르게 또 이게 대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주기 자체가? 이제 기본 계획이 빠르게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이 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때 벌어지는 그 사회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어쩌면은 장기적으로 보는 그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5년간을 기본 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그럼 그 기본 안에 계획이- 혹시 또 뭐 다른 네, 계획들이 그렇죠. 있나요? 그리고 그 기본 계획 안에서 시행 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짜리 기본 계획이 있고 그 안에 시행 계획은 뭐 해마다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조의 뭐 실무 추진단 구성에 보면 이제 거의 네. 대부분이 다 공무원 중심으로 돼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다양한 이게 참여가 좀 이게 전제가 돼야 뭐 좋은 안들도 좀 나올 때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 추진단의 명칭이 실무 추진단이기 때문에 네네. 실무 추진단은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게 일단은 맞고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이런 일반 이제 시민들이 참여가 이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건 일단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5년짜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고 그러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을 좀 보시면 인구 우리 그 정책 관련된 사업을 좀 보시면 이게 좀 너무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혹시 다른 시도에 있는 조례안하고 뭐 좀 비교해서 네, 지금 어떤가요? 그 경기도에도 이 조례가 있고 또 다른 시군에도 대부분 조례가 있는데 뭐 인구정책 저희처럼 인구정책 조례라고도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저출산 고령사회 지원을 위한 조례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그 조례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출산보다는 조금 큰 맥락으로 인구정책이라는 표현을 했고 또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구체적인 정책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저희가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실무추진단에서 보면은 실제로 저출산이나 이런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 돌봄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한 거는 그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담으면 됩니다. 그 뭐 하나 뭐 이건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판단하실 때 우리 그 인구 정책 사업 중에 비중을 따진다면 혹시 이게 구체적인 사업들 중에 혹시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있나요? 혹시 인구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뭘 하여튼 가장 핵심으로 보시는 거? 지금 건지. 대부분은 이제 인구 정책을 저출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출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뭐 출생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일단은 애들이 태어나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것이 우선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조금 국소적으로 본다 그러면 안성시의 인구 정책을 늘리고자 한다고 하면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방안들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안성시 인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인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 도시가 정말 이게 살고 싶은 도시, 그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제 이 전체적인 도시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네. 있어야 하여튼 외부 유입도 좀 되는 거고 네네,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도시가 그래야 이제 소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인구 정책 기본 계획에는 좀 담겨야 하지 않나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다둥이 아빠인데요. 아이가 3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뭐 계속 지원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따지고 보면 뭐 세금 혜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안성시에서는 저는 뭐 그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뭐 국세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는데 안성시에서 하여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대폭 확대하는 그런 하여튼 용역들을 좀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여튼 자녀 있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 안에도 좀 포함됐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 예.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 인구 정책 관련해서 또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금 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용역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배 의원님. 모 과에서는 초등학교 상대로 이제 찾아가는 세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올 할 계획인데 어린이의 교육이 되게 중요하죠. 네, 맞죠? 네. 보면 7조에 기업 단체 등 지원에 대해서 기업 단체 등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에 이제 근거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조례라는 게 이제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육기관이 포함됩니까 혹시? 기업 단체 등에 대한 그 맥락에 교육기관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해석을 하자면? 저희는 지금 교육기관이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라날 때 어떤 의식적으로 이 인구에 대해서 네네. 안성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들 성장했을 때 이제 유출되지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출산이지만 이제 생활 인구를 이제 혹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행안위에서 이제 생활 인구를 이제 대한 정책을 많이 피게 되면 예산 지원하겠다. 그건 예산의 문제가 이제 관계된 거고요. 네. 저희가 원하는 건 예산이 아니라 인구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출을 막아야 되는데 그 유출 막다 보니 유입을 해야 되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1,000만입니다. 제천에 의림지가 있는 네. 제천에요. 거기는 관광이 많이 온다 해서 이제 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예산을 이제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안성에 이제 어떤 게 중요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세금 교육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네. 교육기관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네, 저희가 여기에 네. 담지는 못했는데 뭐 교육기관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교육에서 인구 교육 정책 많이 합칠 수 네네. 있거든요. 예, 그런 네. 식으로 한번 검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안성시의 외국인 인구가 지금 15,000명 넘어서 7.6%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7.6%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고 경기도에서도 5번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인구 조례에 외국인이라는 글자는 없거든요. 그 6조 3항에 다문화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다문화는 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야 다문화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외국인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이제 외국인을 넣어도 뭐 무방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여기에 이제 표현 이렇게 나열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인구 정책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굳이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포함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문화도 있고 외국인까지도 그렇게 포함을 네. 해도 조례는 어쨌든 선언적인 의미도 네. 굉장히 있어서 네, 저는 명시를 하는 게 맞을 것 네네. 같아요. 저희 지역민들이 사는데도 외국인과의 그 네, 문화적 섞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 네. 정책에서도
저희가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지난해 인구정책 연구회를 진행을 네.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외국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외국인을 넣어서 어쨌든 모든 연구나 뭐 그 토론이나 논의를 할 때 외국인도 네. 큰 축으로 보시고 다뤄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러면 6조 3호에서 예, 6조 예. 1항 예, 예. 3호에서 네네. 외국인을 네네. 넣는 포함을 걸 하는, 예, 네. 수정 제안을 좀 드리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그 연구회를 해보면서도 느낀 건데 인구 정책이 모든 정책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라는 네, 맞습니다. 판단이 들었어요. 이게 연관이 되지 않은 부서가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인구 정책 실무 추진단을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여기에서 굉장히 그 부서 간 연계 사업에 대한 협의라는 항목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층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하는데 그 정책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전혀 없어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라는 네.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단에서 그 모든 부서의 정책들과 사업들을 총괄해서 보고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지시를 해주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주무부서는 전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서 제대로 좀 협업이 되고 그 모든 정책을 포괄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 부분은 수정 제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십니까? 예, 자, 의원님들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정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께서는 수정안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 담당관 박효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발언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쪽에 조례안을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의 비용 축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관계 법령 발제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안성경찰서에서 별지 1호 서식에 대해 변경 요청 의견이 들어와 검토 후 해당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은 유의문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해당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이고 제2조는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자율방범대 정의를 다시 한번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이며 다음 3쪽의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대원의 자격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자율방범대 임무를 명시하였고 그 활동 내용을 기록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방범 활동 중 위험으로부터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8조에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방범활동 지원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제9조는 정산을 위한 실적보고서 제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원 예산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축소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1조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자율방범대원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3조는 자율방범대의 사기 진작을 통한 활발한 방범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 13쪽 입법 예고 사항입니다. 접수된 제출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별지 1호서식 방범대 1지 내 지역 관서장 확인란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의견을 반영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 제출안에 그 정의된 단어하고 그 같은 법의 적용 범위의 단어가 좀 달라서 좀 수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정의에 보시면 자율방범대란 쭉 하다가 경찰서장에게 이제 신고하는 거로 돼 있고 뒤에 보시면 4조 적용 범위에 보시면 안성 경찰서에 등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같은 조례 내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좀 수정하고자 합니다. 네, 수정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참고로 이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저희 의사팀장 한유균 팀장이 발견해서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저희 제7조에 그 1항 3호 방범 초소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이거 기존에도 있었던 건가요? 요거는 법률 생기기 전에는 지원이 어려웠던 사항이고요. 법률에서 요거 부분을 규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무실이 필요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사무실 지원이 가능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동안 이제 방범대 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러니까 일부 자율방범대들은 기존의 파출소 폐쇄된 파출소를 좀 활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법률이 생기면서 근거 법률과 조례가 생기면 그 부분은 일부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 저번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네. 24년도에 그 자율방범대 중에서 보조금을 시로부터 받은 단체 곳이 5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실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데도 있고 그 아예 안 써서 못 받은 데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은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편성은 해놨습니다. 편성을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이 보조금이나 실비 같은 경우는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청구를 안 한 자율방범대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이 실비나 보조금을 사용하려면 그 기준대로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거대로 못 쓰신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대원들이 자부담으로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 좀 교육을 하셔서 그 제대로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교육도 하고 집행 기준도 안내해 드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방범대 활동이 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준에 어긋나게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해서 그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딱 정해진 틀에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방범대하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통을 하고는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받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 자기가 실비를 써서 어쨌든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지만 청구를 했는 경우에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분들이 젊으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세세하게 못 챙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희도 좀 그게 안타까운데요. 예, 저희도 최근에도 2주 전인가요? 최근에도 가서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그 설명도 다 해드리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 보면 5개 면에서는 전혀 실비 사용도 없고 보조금 사용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보조금도 안 나갔을 텐데 이 5개 면에서는 거의 활동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산면이 그렇거든요. 고3은 지금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한 2군데 정도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어쨌든 이렇게 아예 활동을 안 하고 없다시피 된 그 면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은 다 책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네, 뭐 활동을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책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마무리 추경 전에 더 이상 활동이 없으시면 그 전에 추경일에도 저희가 감액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예전에 벌써 2년 전에 그 방범대 사무실에 대한 민원을 받았었어요. 활동은 하는데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좀 시에다 건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 근거가 없어서 이제 안 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그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방범대들은 좀 잘 배려를 하셔서 공간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율 방범대가 기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고 지금 법이 작년 4월 2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3년 하반기에. 예. 법이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저 법이 제정된 게 23년이라고요? 24년 아니고? 23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법률은 그때 만들어지고요. 예. 그 뒤에 아, 이제 23년 맞네. 23년 시행령이나 뭐 4월 준비 절차가 근데 있으니까. 예. 조례는 왜 이렇게 늦게 개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업무를 소홀히 한 탓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기회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니까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정된 거하고 조례를 좀 준비해서 시행하는데 이게 너무 시차가 좀 크다. 라는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가 전체적으로 회원 숫자가는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크게 늘진 않고요. 한 네. 500명 내외에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그 소통협치 담당실에서는 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간담회도 좀 갖고요. 그 방범대를 좀 더 하여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조례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그 자율 방범 대원들이 요 조례 안에는 혹시 뭐 이게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하여튼 뭐 순찰 업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뭐 발생할 수도 혹시라도 거기에 이제 그 법률에도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그 사고를 당했거나 순찰 도중에 뭐 이런 사고가 당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뭐 그걸 보상하거나 아니면 치료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보험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조례 보셔도 예. 저기 7조에 7조의 1항의 5호에 보시면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뭐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 좀 드리자면 우리 그 소방대도 보면 그 근거는 있는데 그 하여튼 실질적으로 하여튼 보상하는 기준이 매우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제 하여튼 그 순찰 도중에 하여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으면 뭐 좀 방범대원들도 좀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안전사고나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그 조례에 좀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좀 더 돼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다른 의원님 더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박근배 의원님께서 제 4조 중 안성경찰서의 등록을 안성경찰서에 신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어디서 있어? 그렇게 한 거야? 저 수정하겠습니다. 박근배 의원님께서 제 4조 중 안성 경찰서의 등록을 경찰서장의 신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은 배석하신 우리 박교석 소통협치 담당관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교석 소통협치 담당관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성 미디어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근거는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수탁기관인 미디어센터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재계약을 위한 기존 수탁기관 적정 여부 성과평가 결과 사업의 지속할 필요성과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의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해 재계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안성시 민간 미디어센터 민간 위탁 운영이며 위탁 내용은 안성시 미디어센터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3년간이며 수탁 기간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비는 연간 7억 1,953만 원입니다. 위치도와 시설 사진은 동의안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침 자료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운영실적보고, 중장기 계획,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폐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에 보시면 이거는 따로 별도로 제가 이제 요구자를 받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폭발적인 증가를 했습니다. 110건이었던 시설 대여 건수가 작년도 2023년도에 110건이었던 거죠. 2024년도에는 566건, 거의 5배죠. 또 이용 인원도 549명에서 4,800명, 거의 9배인가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실적에 반영하셨다는데, 이 시설 교육용 데이터를 실적에 반영하셨다는데요. 이 시설 교육용 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데이터는 단순하게 방문해서 시설을 이용한 인원 플러스 그 교육도 합니다. 미디어센터에서 그 인원들 교육 인원은 이용자는 뭐 소수의 이용자들이 한 번에 소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교육은 한두 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많은 인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교육 인력도 거기 와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력까지 다 합산한 상황입니다. 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그럼 2023년도에는? 그때는 별도로 이제 통계를 뽑았었고요. 반영을 이제 통계를 따로 가졌던 것 같고요. 그 작년에는 이제 그걸 통합해서 지표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대에 보시면 그 센터 장비가 있고 위탁 장비가 있거든요. 위탁 장비는 경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무료로 대여하시는 건가요? 무료입니까, 거기는?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미디어센터 기존 장비를 이용을 대여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장비가 없거나 또 인기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모자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 남양주에 있는 경기도 미디어센터에서 대여 받아서 위탁 받아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네. 모든 악기 뭐 그런 거 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신청만 하면요.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예. 그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주는 거는 원래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게 기본 원칙이어서 그거는 무료로 대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센터 장비는 저희가 대여료를 받고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궁금한 거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최승효 의원님. 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동체 미디어 만족도 조사에서 23년도보다 좀 평균 점수가 좀 떨어졌어요. 이게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것만 떨어져서.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겠습니다. 미디어 홍보팀장인 전윤미입니다. 그 공동체 미디어는 개개인마다 이제 그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저도 좀 세세한 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안성에서도 라디오를 지금 하고 있나요? 정식 라디오 FM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씩 그냥
보이는 라디오식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계획은 있는 건가요? 사실 아직 그게 좀 굉장히 큰 사업이어가지고요. 아직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분명히 많고 네, 지금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좀 돈이 좀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어느 정도 사업입니다.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거의 억 단위로 되어 있어. 처음에 이 미디어 센터를 설립 당시부터 계획을 잡았던 상황인데 워낙에 추가 예산이 많아서 저희가 아직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도 아닌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님이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